비해당 벌레 1. 사슴벌레. 벌레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 벌레 중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게 있다. 바로 사슴벌레다. 사슴벌레와 쌍벽을 이루는 벌레의 장수풍뎅이가 있다. 두 벌레의 수컷을 대비 또는 비교하여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한다. 두 벌레가 힘겨루게 하면 어느 게 이길지도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다. 사슴벌레 수컷은 가재의 앞발과 비슷한 큰 턱이 발달하여 특이한 형상으로 위용을 자랑하고, 장수풍뎅이 수컷은 로마 시대의 병정들 투구 형상의 뿔이 또한 위풍당당하다. 이런 특징으로 두 벌레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들 벌레에 특히 애완이라 이름 붙였으니 말뜻에 사랑스럽고 귀엽다가 포함되었고, 그것을 구경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두 벌레의 이름을 살펴보자 옛 영웅들도 호적수가 있었다. 그러나 승자는 언제나 하나다. 가정하여 두 영웅이 호적수였지만 언젠가는 한 사람이 패하고 한 사람이 승자로 남는다. 그때부터 호적수였던 자는 영웅을 만드는 조력에 불과하고 역사에 오명을 남긴다. 이 사실을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에 적용하여 나는 별난 생각을 한다. 두 벌레를 하나씩 따로 보면 뭐 하나 나무랄 것 없이 멋지다. 그런데 장수풍뎅이는 벌레란 말이 이름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 풍뎅이과에 딸린 곤충임을 나타내는 말이 끝에 붙는다. 사슴벌레는 사슴벌레과에 딸린 곤충으로 뒤에 굳이 벌레란 말을 달았다. 옛사람들의 뜻이었고 후세를 사는 우리도 그렇게 부른다. 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그리 유쾌하지 않다. 사슴벌레도 장수풍뎅이처럼 그 상위에 속한 그룹 이름을 붙였으면 좋았을걸. 나는 두 곤충의 이름을 달리 말하고자 한다. 사슴벌레의 생김새에서 연상하는 이상한 물미 동물이 있으니 가재다. 그 중에 민물 가재를 일컫는다. 가재와 사슴벌레가 딱 부러지게 공통점이 있는 건 물론 아니다. 하나, 언뜻 보고 언뜻 생각하면 느낌이 비슷하다. 이에도 순서가 있다. 가재를 보고 사슴벌레 같다고 하는 사람은 드물고 나도 그렇다. 그러나 사슴벌레를 볼 때마다 나는 가재를 연상하곤 한다. 옛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이제 사슴벌레에서 불명예스런 벌레를 떼버리고 장수풍뎅이처럼 당당한 이름을 찾아주면 하늘가재다.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닌 옛사람의 생각이다. 이제 두 벌레의 이름을 다시 들여다보자 사슴벌레가 즉 하늘가재다. 두 벌레에서 수컷에만 관심을 두자 하늘가재 수컷과 장수풍뎅이 수컷을 벌레로 취급하여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장수풍뎅이에서 그가 속한 상위 그룹의 이름을 떼버리는 것에 생각하자. 그저 풍뎅이라는 말을 떼고 장수하면 뭘 의미하는지 알 길이 없다. 군사를 지휘하는 뛰어난 우두머리를 일컫는지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나타내는지 분명치가 않다. 그렇다면 장수풍뎅이에 다른 이름이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옛사람들의 생각이 전해지고 있으니 투구벌레다. 사슴벌레와 투구벌레를 동시에 말하면 이제 비등비등하고 그 멋진 벌레들에 어울리는 이름이 된다. 이 정도 생각하면 벌레라 하기보단 차라리 곤충이란 말이 썩 어울린다. 둘 다 얼마나 멋진가? 또한 하늘가재와 장수풍뎅이를 대비하여도 역시 멋진 곤충 이름이라 나는 여긴다. 지금 내 손안에 사슴벌레 즉 하늘가재 한 마리가 있다. 녀석을 모델 삼으려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다. 놀란 녀석이 반응하는 다리 힘이 여간 아니다.
녀석의 발가락 마디 끝에 낚싯바늘 같이 갈라진 무게가 있고 힘도 여간 세지 않다. 잘못 다루면 송곳 같은 큰 턱에 물릴 수도 있다. 다행하게 내 손안에 있는 녀석은 턱이 크지 않다. 암컷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녀석은 머리 부분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물려고 안달이다. 비록 하늘까지 수컷이 아닐지언정 이 역시 위풍당당하다. 녀석을 만난 건 그저께 아침나절이었다. 그 전날 밤 날개 달린 온갖 밤벌레가 안에 들어오는 것을 조금이나마 줄이려고 마당 입구 쪽 주녁 끝에 달린 등을 켜두었다. 이리 하고 실내를 어둡게 하면 나방과 모기, 풍뎅이 따위의 무단 침입을 줄일 수 있는데 그날 밤도 그랬다. 다음 날인 어제 아침 평소보다 좀 늦은 오전 6시쯤에 일어나 백두대간에서 구한 식물을 심으며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렸다. 식물을 심은 곳은 건물 왼쪽 텃밭으로 간밤에 켜둔 등과 반대쪽이다. 하던 일을 마치고 뒷간에 가면서 등이 켜진 것을 알았다. 서둘러 안에 들어가 스위치를 끄고 나서 벽을 무심코 보았다. 시커멓게 착 달라붙은 게 한눈에 들어왔다. 동공이 커지면서 한 손을 편중하여 사용하는 습관대로 오른손을 펼쳐 꽉 움켜잡았다. 놀란 녀석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틴다. 그러나 녀석이 달라붙은 건 벽이다. 완강히 버틴다고 하여 제까짓게 시멘트 벽에서 무얼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 결국 녀석은 그렇게 나에게 생포되었다. 아니 이 말은 그런 것 같다. 녀석이 간밤 몰래 와서 나를 만나려고 거기에 꼼짝하지 않고 기다린 것을 늦게 보았다는 말이 더 적절한 것 같다. 무척 반가웠다. 욕심을 내어 녀석이 저 멀리 어둠을 뚫고 날아오는 것을 불 아래에서 마중했으면 좋았을 터이지만 어쨌거나 만났다. 내가 하늘가재를 만난 것은 오래되었다. 강원도에 살 때가 이전에 본 기회였다. 대충 셈해도 한 5, 6년 전이다. 그러니 이 녀석이 내 손안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다. 이 멋진 녀석에게 애완이란 말을 당당히 사용해도 마땅하다. 내게 있어 지금 이 녀석은 사랑스럽고 귀엽게 그지없다. 수컷이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욕심도 들긴 하지만 암컷도 그 못지않다. 어쩌면 오늘 밤 이 녀석의 남자친구가 내뺀 애인을 찾아 비해당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하니 이 또한 현재는 기쁘다. 정작 밤이 닥쳐 수컷이 오지 않아도 실망은 하지 않을 것이다. 비해당에서 이런 멋진 곤충을 만나게 될 줄 사실 기대하지 않았으므로 한 마리 암컷만으로도 만족하다. 2011년 7월 1일 비해당에서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